안녕하세요. 동명호 1학년 국어 내신 경향 분석을 맡은 베이스캠프 국어과 강사 오준호입니다. 네,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났고요. 이제 간단하게 시험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내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전처럼 똑같이 객관식 20문항에 서술형 6문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문항,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문항이죠. 하지만 서술형, 완전 서술형 문항이 6문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풀기 쉬운 시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서술형 2번까지 1번부터 객관식 5, 서술형 1번, 2번까지는 문법 요소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 문항이죠. 보겠습니다. 1번은 주체높임의 특수어휘와 객체높임의 특수어휘를 구분하는 방법 문제인데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객체높임의 특수어휘가 못이다, 들이다, 배다, 뵙다, 여쭈다, 여쭈다 4개만 존재한다는 거. 배다, 뵙다, 여쭈다, 여쭈다는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틀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들은 이렇게 암기만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당연히 1번은 완전 기본 문제. 그 다음 2번은 예시에 사용된 높임 표현 중에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멋먹게 드린다라는 예시를 주체 높임으로 출제했는데요. 깨는 객체 높임의 부사격 조사라는 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표를 통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틀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3번 보기의 예시에 사용된 높임 표현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기. 역시 들이다. 여기 위에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세 문항이 어떻게 된 게 다 객체 높임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객체 높임 하나만 잘 정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 1, 2, 3 문제는 조금 쉽게 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직관적 판단할 수 없는데 직관적 높임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틀렸죠. 그래서 직관적 높임은 주체 높임에만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성함 어미, 관형사형 어미가 모두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나중인 시제, 즉 과거 시제를 상상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이라면 사건시가 여기에 있고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발화시가 이 뒤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화시는 말하는 지금이니까 과거의 사건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맞는 선어말어미, 맞는 관형사형어미가 쓰인 걸 골라야 됩니다. 당연히 표를 통해서 철저하게 암기를 지도했지만 시험 중에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이거를 순간 반대인 미래 시제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시험이 어려워도 좀 평정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를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보기의 예시에 사용된 시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기. 갑자기 선지 2번에 보조용언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질 수 있지만 1학기 시험에서 짚고 공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법 용어나 문법 지식들은요, 시험이 끝났다고 잊어버리시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2번이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가 있는 선택지가 답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5번에 사건시가 말하시보다 나중에 시제, 이게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를 선어말어미로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5번 예시에는 선어말어미 get이 없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어려운 개념,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개념이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 그래서 생각보다 답은 쉬운 것이 답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어렵고 처음 보는 단어가 혹시 있다, 아니면 예전에 봤었지만 잊어버린 용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개념에 맞게 문제를 조금 더 평정심을 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소설형 1번 보기 예문의 시제를 안 다음에요. 그 해당 시제에 관여하는 관형사용어미와 선언말어미 쓰기. 역시 그 예문의 시제가 뭔지를 아는 거는 중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선언말어미와 어떤 관형사용어미가 시제에 관여하는지는 중학생들은 좀 어려워하죠. 하지만 우리는 암기를 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서술 2번은요. 보기의 조건에 따라 시제 표현이 공통적으로 뭐가 나와 있고 근데 두 예문이 시제는 같지만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 라는 걸 서술하라는 문제였는데요. 그 예문의 의미 차이가 늘이라는 부사어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늘이 있고의 없고의 의미 차이를 쓰는 것이 시제랑 뭔 관련이 있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시제를 물어보려는 문제인 것 치고는 왜 늘이 있고 없고의 의미 차이를 물어봤을까? 그런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튼 하지만 뭐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 윤동주 현대시 모음 또 다른 고향 길 서시. 이번 시험의 또 중요한 특징이에요. 교과서 작품이 한 작품만 나오고 다 프린트로. 그러니까 교과서가 좀 문법이랑 작품 하나가 나오긴 했지만 좀 교과서가 유명무실하죠. 그래서 프린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문법도 프린트가 나왔어요. 교과서로만 공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엔 프린트 위주 수업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프린트를 잘 여러분들이 모아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6번은요. 작품과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뭐 가나다에서 사용된 어미, 시험 반복, 내용 전개 방식의 특징, 전반적인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품 특징, 프린트 작품도 수업 중에 정리를 아주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답인 5번의 상승 이미지는 길과 서시의 하늘이 같은 의미고 비슷한 의미고 둘 다 상승 이미지다라는 설명을 수업 중에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을 못 고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은요. 시상전개 관련한 내용일치 문제. 역시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넘어가겠고요. 8번 보기 내용일치 문제, 평이한 문제입니다. 서술형 3번 길이라는 시에서 나오는 길과 서시에서 나오는 길이 각각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길이라는 시에서의 길은요. 우리가 이미 수업 분석 때 했지만 자아성찰의 과정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의 길은 자신의 운명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해석 시간에 강조했기 때문에 문장 형태로 잘 쓰기만 했다면 감점 요인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프린트 백석시 모음 플러스 교과서 백석시. 여기서 이제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광 빼고는요 다 프린트에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역시 백석시도 프린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9번은요 가까지의 전체적 표현성 특징을 비교한 문제. 근데 여기서 고향의 정치를 환기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걸 다시 얘기하면 향토적 시어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토적 이 표현이 있는가를 눈을 크게 뜨고 살펴면 되는데 백석시는요 전반적으로 다 평안도 방언을 써요. 전반적으로 향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 보기를 참고해서 표현상의 특징을 분석하는 문제인데요. 보기는 뭐 페이크에 가깝고요. 그래서 나다의 표현상 특징을 분석하면 되는 기초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다라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역시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기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특정 부분 내용 이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작품별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 기호 처리된 시어끼리의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인데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헷갈리면요 틀린 선지를 제거하는 소거법을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 보기의 내용과 라씨는요 참고로 휜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인데요. 보기에 외부 작품이 나왔으면 좀 지문이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위에서 나왔던 윤동주의 서시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시 내용 분석만 잘 기억하셨다고 해도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5번
기호 처리된 시어 내용 이해 문제인데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이 객관적 상관물은요 크게 세 유형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이 세 유형에 대해서 당연히 수업 중에 분석, 분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서술형 4번과 5번은요 4번은 일단 가일시의 갈매나무라는 시어, 라의 글자들이라는 시어가 어떤 공통적 기능을 하는지를 쓰면 되는데 화제의 의지를 다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문장 형태로 잘 쓰셨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서술형 5번 여승의 시장 전개 방식을 파악하자. 시간 순서가 일단 2, 3, 4, 1년이라는 거를 기억하라고 했고요. 그거에 따른 삶은 어떤가? 비극적인 삶이죠. 화자의 정서는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를 문장으로 잘 쓰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저작권법인데요.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됐을 지문입니다. 여기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에서 조금 이제 등급을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16번 일단 기본 문제라서 괜찮지만 17번과 서술형 6번이 조금 이제 어려워요. 일단 17번은요 4번 선택지에 갑자기 A와 달리라는 말이 있는데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게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막 혼동을 했다고 합니다. 시험장에서 A와 달리라는 표현을 빼고 풀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애초에 조금 문제를 내실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는 좀 검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요 원래 이제 비문입니다. 비문이기 때문에 물바른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갑자기 이제 이걸 빼고 풀어라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물론 이제 검수를 미처 잘 못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촌각을 다투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좀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까지 복수정답 처리가 되지 않아서 학생들의 커트라인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6번은요 2차적 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이 시장적 경쟁력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이해한 다음에 독립저작물의 특성에 대해 서술해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요 시장적 경쟁 관계에 원저작물과 있습니다.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어요. 하지만 독립저작물은 시장적 경쟁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 19번, 20번은 모의고사 석빙고 지문이었습니다. 석빙고의 원리 지문. 그래서 19번 난도가 높지 않아요.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내용 일치거든요.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조금 틀린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 이해, 역시 기본적 내용 일치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문법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서 그리고 서술형도 좀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깎인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난도가 소폭 하락했어요. 저번 시험보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쉽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교과서 지문은 한 작품만 나오고 프린트로 문학 지문이 출제됐기 때문에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작품별 특징을 꼼꼼히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 26문항에서 6문항이 문법으로 출제됐죠. 그 중에서 서술형 2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문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숙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그리고 문법 문제 또 출제 경향성이요. 어렵고 헷갈리는 선지가 있으면서도 결국 답인 선지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정확히 암기하시면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말도 문법 나옵니다. 중세 국어. 그래서 기말고사 대입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서술형 중요성은 역시 계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크북에서 서술형 쓰기 열심히 해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법 파트 강세가 지속될 걸로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세 국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트도 강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서술형이나 프린트 활용 문제와 같이 알면서 적용하지 못하고 틀리는 문제가 없도록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철저히. 그리고 이제 프린트에 작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프린트 뒤에 문제를 또 주세요. 그 문제의 변형 문제가 기출에 나오기 때문에 변형 문제를 조금 잘 풀 수 있도록
이 같이 주어진 문제를 미리미리 풀어보시고 이해를 확실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도 잘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